네, 두 번째 주제 전해드릴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역시 검찰개혁법 헌재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이유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미 어,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검찰개혁법 헌재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두 번째 이유, 김앤장입니다. 자, 아니, 김앤장은 또 왜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뭐야, 뭐? 라고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니, 보니까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에 보니까 김앤장의 흔적은 없던데? 왜? 어디 또 그런 김앤장의 그림자가 있니? 예, 그런 말씀 하실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법조계를 좀 오랫동안 취재하고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네, 어떤 부분이냐. 네. 자, 이겁니다. 김앤장 검찰개혁법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두 번째 이유.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건 2022 헌라 2 국회의원과 국제법제사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은 유상범 전주의 국회의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김앤장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 유상범 전주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없는데? 여기는 상록, 장주영. 없는데? 뭘까요? 자, 다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없잖아. 어디에 김앤장이 있다는 거야? 김앤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이 사람 소백이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김앤장이라고 그러세요? 네. 법무법인 소백, 법조계에서는 다 압니다. 여기가 김앤장의 위성 로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라는 회사는 워낙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다 김앤장의 사건을 맡깁니다. 김앤장의 또 여러 가지 그 자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치고 재벌 기업치고 김앤장에 발을 걸치지 않은 대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로펌 두세 개를 그렇게 끼고 있는 그런 재벌들도 많은데 그런 재벌들도 꼭 반드시 데리고 가는 데가 김앤장이에요. 예. 화운이, 광장이니 이런 게 있고 또 태평양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자 보면은 화우하고 김앤장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태평양 김앤장 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김앤장이라는 데가 안 끼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기 고객들끼리 분쟁이 날 때는 어떡할 거야? 예, 삼성도 예컨대 삼성도 김앤장 고객, 예, 현대도 김앤장 고객인데 그럼 만약에 삼성하고 현대하고 싸움이 붙으면 김앤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른바 위성 로펌 개념인 거죠. 그래서 김앤장이 몇 개로 소형 로펌들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김앤장이라는 데가 법률사무소잖아요. 펌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상 로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고객들, 자기 회사 고객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 뭐 이렇게 이른바 위성 로펌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예요. 정부하고 척을 지게 되면 곤란하잖아. 김앤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면 지금도 보면은 그 김소영 의원인가요? 이소영인가? 그 국회의원 한 명,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도 그렇고 김앤장 변호사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김앤장 변호사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데, 그러면은 김앤장이 한동훈 편을 들어줘서 대리를 해가지고 뭔가 소송을 진행하면은 이 사람들 입지가 어떻게 돼? 곤란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그 김앤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양쪽에 중립이에요. 우린 이쪽도 다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고객일 뿐이에요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요 사건에서는 니들이 살짝 빠지는 척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대신 내세워야겠지. 그럴 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위성 로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꽤 여러 개의 위성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소백입니다. 진짜야? 확실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또 굳이 말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 소백의 사건을 맡겨놓고 김앤장의 사건 맡겼어 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김앤장의 사건 맡겼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에 보면은 법무법인 소백 또는 뭐 다른 뭐 로펌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소백 진짜로 그러면 위성 로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정근 변호사가 여기에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정근 변호사 보이십니까? 대표 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어디서 봤지? 얘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고스란히 여기 있죠. 법무법인 소백에 딱 3명 있는 변호사들이 모두 여기에 투입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으로 보면 법무법인 소백의 변호사니 3명인 것 같아요. 외형상.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겨우 변호사 3명이 달라붙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변호사 꼴랑 3명? 아니 뭐 물론 다른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 소백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요 3사람이 달랑 다예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보시다시피 대표 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이 3사람이 변호사 단 거예요. 지금도 법무법인 소백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구성원이라고는 요 3명 달랑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사건 하는데 변호사 3명밖에 없다고?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런 작은 법인의 로펌에 국회의원들이 사건을 맡겼다고? 말도 안 되지. 이 소백이 배경으로 김앤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황정근 변호사의 이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1년간에 걸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 다음에 황정근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법인 소백,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사람 김앤장 출신인 것도 확실하네요. 그죠? 우와, 그래? 야, 이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뭐 좀 대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이 변호사 3명 있는, 자기까지 포함해서 달랑 3명 있는 로펌인데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더라고. 보세요. 자, 이 사건은 뭔 줄 아세요? 이것도 법무법인 소백에 올라와 있는 홍보물에 나온 얘기인데요. 당헌의 유무 어쩌고 가처분 결정 나오죠? 비대비 뭐야?
이준석 찍어내기 사건 아시죠? 예, 이준석 찍어내기 사건. 그 이준석 찍어내기 사건에서 윤석열 측, 그러니까 국진당 측, 국진당 비대위를 대리해서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와, 이렇게 큰 사건을? 여당 대표와 여당 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싸움이야. 이 싸움에서 대통령 측을 사실상 대리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변호사 꼴랑 3명? 이렇게 작은 로펌에 이런 걸 맡겼을까? 와, 대단. 네. 역시 김앤장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 또 있어요. 국회의원 권성동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 이건 또 뭐죠? 예,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 사건도 이 사람이 맡았어. 당시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장 하다 막 나왔고,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자기가 윤핵관의 핵심이라 그러잖아.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논란거리가 많이 됐냐면, 여러분 안미연 검사 기억하시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춘천지검에 수사하던 중에 외압이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된 내가 수사를 못했다라고 폭로를 했던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서 특임 검사가 선임이 됐죠. 그 특임 검사가 양부남 의원입니다. 양부남 그 검사였어요. 자, 이 정도였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사람이 맡았어. 변호사 꼴랑 3명 있는데 꼴랑 3명 이런 것까지 해. 우와. 자, 이거면은 제가 또 말을 안 해. 여러분 사법농단 사건 아세요?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종원 판사 부분을 이 양반이 맡았어. 우와, 이렇게 큰 사건? 이 임종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임종원이 그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사실상 양승태가 임종원을 거쳐가지고 모든 사법농단을 다 벌렸다라고 그렇게 나왔잖아. 그 사법농단 사건을 얘가 맡았었어. 꼴랑 3명 있는 로펌에서 맡았어. 꼴랑.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김앤장의 위성 로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시에 이 임종원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알려졌느냐면, 김앤장에서 사건 수임을 했다. 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임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소백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법인 소백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앤장 아닌데요? 그랬더니 잘 아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이거 연수원 18기인가 17기인가, 그러니까 연수원 17기면 꽤 고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 아유, 거기가 거기야. 아이고, 그런 것도 몰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 소백 이러면은 김앤장이구나 라고 좀 오래된 법조 출입 기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 다 아는 얘기인데 법조계 밖의 사람들한테 이 얘기,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했어요. 꼴랑 3명밖에 없는 변호사, 본인까지, 대표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 이런 로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줄줄이 수임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뒷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런 사건만 뽑아낸 겁니다. 자, 특징이 있네요.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찍힌 애들, 기득권들, 그 다음에 기존 국진당 애들, 얘네들만 참 열심히 변론한다. 그죠? 윤석열도 변론하고 막 그래요. 윤석열이 이준석 몰아내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였을 때, 일 벌였을 때 윤석열을 대리했던, 뭐 형식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한 것입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대리한 거잖아. 그죠? 그거를 그렇게 작은 아주
꼬물꼬물한 그런 로펌들한테 맡겼을까? 그냥은 아니죠. 예. 사실상 김앤장의 분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장 계열사 그쯤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것만 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어디에 있게? 예, 여기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어요. 세양빌딩, 적선빌딩, 적선동 현대빌딩, 노스게이트 빌딩, 센터포인트 빌딩, 그 다음에 크레센토 빌딩 다 광화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데 그 정동 빌딩 여기도 김앤장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다 광화문에 옹기종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예. 사실상 보면 이 왜 건물 이렇게 따로 떼놨느냐면은 변호사별로 어떤 그 업무 영역별로 이렇게 뭐 쪼개놨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법무법인 소백은 어디 있어요? 법무법인 소백은 여기 있습니다. 플래티넘 빌딩. 자, 세양 빌딩, 현대 빌딩, 노스 게이스 빌딩, 크레센도 빌딩 사이에 삥 둘러져 있네? 그죠? 보이십니까? 자, 이래서 김앤장의 위성 로펌이죠? 다시 한번. 자,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에 법무법인 소백이 있다는데, 자, 법무법인 소백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파란색이 법무법인 소백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이게 빨간 데가 다 김앤장 건물들이에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김앤장 건물, 여기가 가운데가 법무법인 소백. 자, 위치상으로도 보면 위성 로펌 맞구나. 보이시죠? 예. 뭐, 더 증명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유상범 전주의 의원은 사실상 김앤장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김앤장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4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넣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쩜 이렇게 생꼬투리를 잡는 결론이 나왔지? 라는 결론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나라 법조계를 망치고 있는 양대 산맥은 검찰과 김앤장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김앤장 위성 로펌 맞죠? 이은혜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 4명의 재판관은 결국에 김앤장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 이런 생꼬투리를 잡지 어떻게? 이런 궤변을 어떻게 판사가 그런 경우에 항상 보면은 김앤장이 어른거릴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법농단 사건을 되돌아가 가보죠. 그 당시 강제징용 재판 결과를 두고 김앤장이 개입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양승태가 김앤장 측하고 접촉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김앤장이 그렇게 악마의 로펌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민족도 팔아넘길 수 있는 자들인 거지. 우와, 진짜. 열받네. 이 4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은요, 대형 로펌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법관이 김앤장에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앤장이 이 개입을 하는, 사건에 개입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사들이나 재판부를 직접 흔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뇌물 같은 게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우리는 모르지. 어떻게? 자, 김앤장이 다룬 그 수임한 사건에서 김앤장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던 판사가 몇 년 뒤 퇴임하고 나서 김앤장에 들어간다. 의심스럽고 이상한 장면이죠. 그렇지만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엄청난 돈을 받는 거야. 자, 그 돈은 월급일까 뇌물일까? 현직 때 받아야 될 뇌물을 퇴직한 후에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뇌물의 파킹 기법이라는 겁니다. 현직인 상태에서 직접 돈을 주면 다 걸려요. 어떻게 걸려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현직일 때는 좀 가난하게 사시다가 퇴직한 다음에 큰 돈 버세요 라고 하면서 파킹해 두는 방법인 거죠. 이 파킹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가 친척을 거기 취직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하는 거지 뭐. 통장 하나를 별도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김앤장의 어떤 법인 통장, 업무 통장 하나 따로 놔두고 거기에 거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걸 누가 맡긴다? 내 친인척이 가서 맡기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김앤장에서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것도 하고 이게 바로 뇌물의 파킹 기법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로펌들끼리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는요 잘 티가 안 나고 뭐 그런갑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주고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겠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A 로펌에서 받아야 될 뇌물을 내가 원래 거래를 하던 B 로펌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내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겠지. 와, 신난다. 이게 뇌물의 파킹 기법인데, 김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방법을 쓴다면 너무나도 수월하죠. 법률사무소예요. 따라서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어느 때는 김앤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독립해서 움직였다가 혹은 다른 로펌 일을 했다가 막 할 수도 크게 문제 안 돼요. 물론 문제가 되겠지,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외형상 문제가 안 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률사무소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 관리하기 상당히 수월하네. 검은 돈이 있다면 그 검은 돈을 파킹해두고 숨겨두고 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네. 이 4명의 재판관, 김앤장의 그림자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켜봅시다. 이분들이 퇴임 후에 어디를 가시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살펴봐야겠죠. 사문난정님, 전관 사건 털고 그 계기로 판검사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양분환 검사님 사건, 이제 갑자기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2월 달에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이게 보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다? 양분함에 대한 압박 작전이죠. 양분함 검사님, 지금 현재 광주 서구 쪽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거기 광주 쪽에 있는 그 수박 하나 교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실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광주 쪽에 있는 수박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하고 짜웅이 좀 된 것 같아. 양분환 검사님, 화이팅!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분환 검사님, 제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윤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